안녕하세요, 소마50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저희 채널에서 영화 리뷰가 좀 적게 올라갔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영화 자료가 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좀 있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극장 개봉작의 경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스틸이라든가 이 정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개봉작과 그 부가판권과의 그 피드백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을 기다리면 또 영상 작업을 하기가 좀 더 많은 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또 영화를 보고 나서의 느끼는 감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화를 본 다음에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영상 사용의 경우엔 또 판권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킹덤이라는 영화를 다룰 건데요. 킹덤은 그 일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일본에서 2019년 일본 흥행 순위 3위였는데요. 흥행 순위 3위 중에서 실사 영화로는 이제 5위 안에 들어있는 유일한 실사 영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원작은 이미 2006년도부터 연재가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는 56권 발매 시점에 이미 누적 판매량이 4,700만 부라고 하는 하라 야스이사라는 분의 만화가 원작입니다. 애니메이션도 이미 2012년부터 1기, 2013년에 2기, 그리고 올해 3기가 방영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0년에. 이 영화의 경우에는 2019년 4월에 개봉했고요. 사실 이제 일본 만화 원작의 작품들의 실사 영화판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이죠. 대표적인 게 진격의 거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작품들은 엄청난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도 있네요.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이 킹덤의 경우엔 그래도 비교적 호평을 받은 실사 원작 영화로서는 호평을 받은 영화에 속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사토 신스케인데, 사토 신스케 감독은 이제 70년생이시니까 연차가 굉장히 많은, 경력이 굉장히 많은 감독인데, 최근 들어서 만든 영화들 중에서 원작 만화를 영화하는 데 있어서 좀 능력을 발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킹덤의 개봉 전에 개봉되었던,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누야시키 히어로 대 빌런, 이 작품의 감독이기도 했고요. 비교적 실사 영화로서는 평가가 좋았던 간츠 2부작, 간츠와 간츠 퍼펙트 앤서의 연출자이기도 합니다. 도서관 전쟁이라는 이제 그 작품도 연출을 했고요. 이 작품은 만화 원작이 아니라 라이트 노벨이 원작이라는 것도 같은데요. 워낙 컨버전이 많은 그런 동네니까요. 그 다음에 I am a hero가 이제 대표적인 사토 신스케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좀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았던 영화도 있습니다. 블리치라든가, 그 다음에 데스노트의 최신판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좀 평가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많은 경우에 망작으로 쉽게 만들어지기 쉬운 일본 영화계에서 실사 영화로서는 상당히 훌륭한 성과를 냈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킹덤은 사실 공을 많이 들인 영화예요. 이 킹덤이라는 영화는 한국 관객의 입장에서는 조금 위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제로는 저는 이 만화 원작이나 애니메이션을 본 경험이 없고 이 작품 자체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영화판으로. 사실은 이제 원작 팬의 입장 또는 애니메이션 팬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 작품의 경우에는 만화의 권수상으로는 1권부터 5권 정도의 분량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경은 춘추전국 시대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관객들의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이 영화는 분명히 춘추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등장인물들은 모두 일본인이고 모두 일본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이상하지는 않다. 물론 그런 설정 자체를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작품의 경우에는 사토 신스케 감독이 이제 연출을 했고, 원작자인 하라 야스이사 씨가 이제 또 각본에 참여를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협의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소년 만화의 감성으로 다루면 이런 영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의미는 좀 긍정적인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들 이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좀 역사 자체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진시황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좀 그렇고요. 뭐 킹덤이라는 영화는 일단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제가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고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의 이제 전적인 줄거리의 방향은 나중에 진시황이 되는 인물이라고 하는 이 영정인데, 이 인물과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 격인 나중에 이제 진나라의 중요한 장군이 되는 인물이에요. 이 신이 이제 일종의 우정 관계를 맺고, 이 진시황의 위협은 뭐니 해도 이제 중국의 천하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이제 이뤄낸다는 얘기가 이제 주요 설정이죠. 이 신 역할을 한 인물은 이제 야마자키 켄토라고, 뭐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들어 20대 배우들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배우라고 하네요. 일본 내에서. 이 배우가 출연한 작품들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작품들은 뭐 빙과 일주일간 친구, 뭐 히로인 실격, 오렌지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좀 로맨스 영화라서 사실은 이제 야마자키 켄토는 좀 순정 만화 이미지가 강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상당히 좀 그 소년 만화적인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좀 단순 과격하고 그런 좀 돌진하는 캐릭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좀 이제 이성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영정. 사실은 이제 그 표라고 하는 인물, 신의 이제 행동에 동인이 되는 이 신과 같이 노예였던 신이 성장하면서 대장군이라고 하는 꿈을 품고 달려가게 했던 동인이 되는 인물로 이 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표라는 인물은 이제 영정의 일종의 대역?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일본어로 얘기하면 카게무샤죠.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동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신이라는 인물이 이 영정과 엮이게 되는데, 그 영정표 역할을 이제 1인 2역을 하는 거죠. 인물은 요시자와 료라는 인물이고요. 이 배우도 뭐 그 아이의 포로라는 영화에 출연했고, 로맨스 영화들 역시 젊은 배우로서 상당히 각광받는 배우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은혼 시리즈의 한 캐릭터의 인물로 좀 얼굴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료초라고 하는 좀 특이한 인물이 있어요. 만화적인 인물인데 좀 의상 같은 게 좀 그렇죠. 이 인물은 이제 하시모토 칸나, 뭐 천년 아이돌이라고 불리웠던 그 배우가 역할을 하는데, 이 배우는 이제 은혼 시리즈로 유명을 하죠. 재밌는 점은 이 야마자키 켄토와 요시자와 료, 하시모토 칸나, 이 젊은 세 배우는 모두 사이키 코스오의 재난이라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어요.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리즈의 실사판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교라고 해서 이 영화의 이 영정을 몰아낸 쿠데타를 일으켰던 인물로 혼고 카네타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이 배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역 배우 연기를 했던 뭐 히노키오나 뭐 테니스의 왕자님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그런 배우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고요. 이 작품 전에는 이누야사키 히어로 대 빌런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죠.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왕기라고 하는 대장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오사와 타키오라고 하는, 옛날에 세상의 중심에 사랑을 외치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연 배우였고요. 일본 내에서 굉장히 스타급 배우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그 점점 청순미를 벗어나서 성인 배우로서의 역할이 점점 확장하고 있는 나가사와 마사미가 이제 양다나라고 하는 산족의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뭐 죽을 때 잠깐 더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사실은 뭐 빌런인데, 빌런 역할이지만 이 일본 내에서 보기 드문 무술 전문 배우예요. 사카구치 타쿠라고, 이 사실 무술 감독이고 또 감독이기도 하죠. 이분은 2000년에 나온 버스스라는 그 아주 B급 영화인데 특이한 영화가 있어요. 기타무라 유에이 감독의 그 영화로 이제 얼굴을 알렸던 배우고, 뭐 최근작에도 뭐 계속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뭐 리본이라는 영화, 뭐 극도병기 지옥이 뭐가 나빠, 뭐 이런 영화들 쭉 출연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지금 이 킹덤의 첫 번째 영화판에서는, 실사회판에서는 중요한 악역인 좌자라고 하는 이제 그 장군 출신의 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이제 주요 캐스팅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좀 살펴볼게요. 이 영화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진나라가 배경이고요. 그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던 소년 신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신이라는 인물이 이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고 그 집에서 이제 표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요. 둘은 거의 동년배, 비슷한 연배 또래 아이들이고 이 둘은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있죠.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것인데 이들의 생각에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검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사가 되어서 자신의 노예 생활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재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 쿠데타 사건에 이제 휘말려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표는 그 어떤 이유로 스카웃이 되어서 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이제 어린 시절 힘이 없었던 영정이라는 왕의 이복 동생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위급 상황이 되고 그의 이제 대역 인물을 역할을 담당했던 표는 이 신을 만나서 이 영정이라는 인물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일단 신은 이제 자신의 친구를 잃게 했던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 친구와 약속했던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정의 일종의 호위무사 같은 역할을 감당하죠. 물론 둘의 관계는 그런 신분제 질서와의 좀 관계를 좀 초월한 일종의 우정 비슷한 관계화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다시 이제 영정은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어요. 일종의 뭐 리어왕 같은 신세가 됐다고 할까요? 다만 영정은 아주 젊은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 이제 유약했었던 힘에 딸렸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산족이라고 해서 그동안 진나라와는 관계를 좀 끊고 지냈었던 일종의 그 산속 부족의 힘을 좀 빌리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자신의 빼앗겼던 권력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상으로는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걸 뭐 스포일러라고 말하긴 또 그렇습니다. 뭐 각종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런 권력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영정이 아니라 신이라는 인물이죠. 이 신이라는 인물은 전형적인 소년 캐릭터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의 흐름 역시도 이 신이 어떤 고비고비마다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막강한 빌런들을 해치워 나간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신은 그 표라는 인물이 전해준 10,000번의 대결을 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막연한 믿음에 돌진하는 인물이고요. 표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수련을 계속 쌓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당연하게도 표의 죽음에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자신의 친구의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영정에 대한 분노도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 친구를 죽이게 된 것은 쿠데타 세력에 해당되는 인물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길을 그 영정을 일단 구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손으로 뭐 처리를 하겠다는 뭐 이런 입장을 시작을 합니다. 뭐 되게 이제 악연으로 시작되는 그런 스토리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자신의 길을 마로막는 일종의 살수 킬러들과 대결을 하게 되죠. 왕궁의 쿠데타 세력의 최고 살수와 맞붙어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되게 단순한 스토리인데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소년 만화의 감성으로 사실은 그 부분에서 이 영화에 좀 그런 좀 익숙하지 않은 만화적 화법 또는 만화적 과장됨이 좀 있습니다. 연기라든가 이런 톤 자체가 뭐 우리가 일본식의 과장된 연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이 있고 이 신이라는 인물은 아주 단순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고요. 그런 특징들은 우리가 익히 보았던 소년 만화들의 특징이죠. 뭐 드래곤볼이라든가 뭐 굳이 다른 작품들에서도 항상 이제 단순하고 그런 뭔가 싸움에서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이 영화 속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는 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자신의 죽음에 닥친다고 해서도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오히려 흥미롭게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인물들이고 그 캐릭터들 그런 고비들을 넘어가는 과정,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대결들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영화는 이제 그런 데 충실합니다. 그 캐릭터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애니메이션적인 이미지의 캐릭터들도 종종 등장을 하고요. 뭐 첫 번째 캐릭터라든가 뭐 약간 덩치가 뭐
비정상적으로 아주 큰 뭐 좋게 3m는 넘어 보이는 뭐 그런 캐릭터도 등장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그런 줄거리의 뭐 전개보다는 이 만화를 어떻게 잘 구현해냈느냐, 그리고 액션적인 느낌들을 어떻게 잘 살려냈느냐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꽤 퀄리티가 높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일단은 일본 영화의 만화의 영화는 좀 졸속 영화라고 할까요?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내진, 뭐 처음 봐도 뭐 테마파크 같이 약간 가짜 같은 느낌이 뚜렷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진짜라고 우기는 그런 것은 킹덤에서는 좀 적어도 없다. 이게 실제로 영화 촬영을 중국에서 했고, 나름 꽤 큰 세트를 지어가지고 큰 규모의 스케일을 구현하는데 꽤 많은 시각화를 좀 이뤄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서 액션 연출 역시도 상당히 짜임새가 있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적, 시각적 액션 영화로서의 쾌감은 분명히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만화 원작에서 살리는 좀 이상한 면들도 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대장군으로 등장하는 왕기의 수염 같은 게 이제 턱수염 모양이 좀 특이한데, 이제 만화적인, 누가 봐도 좀 만화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마 원작에서 이제 그런 식의 수염이 있었겠죠. 뭐 주인공 중에서 이 하시모토 카나가 연기하는 하루초가 입고 있는 의상 같은 경우, 부엉이 의상 같은 경우도 이 일상에서는 좀 입기 힘들어 보이는 좀 만화적인 의상인 느낌인데, 뭐 그냥 그걸 그대로 가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면들은 이제 원작 팬들의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일본 영화의 어떤 특징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의 나라에서는 출판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통은 영화 시장보다는 규모가 크기가 어렵죠. 그런데 일본은 분명히 이제 이것이 뒤집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만화라든가 출판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원작자의 입김이 너무너무나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작 만화의 내용하고는 보다는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설정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과격함도 더하면 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올드보이라는 원작 만화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설정을 좀 가지고 왔고, 그것을 좀 밀어붙이는 과격함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훨씬 더 강렬한 편이죠. 근데 킹덤은 이제 그런 원작을 되살리고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2시간 14분의 러닝타임에 그래도 짜임새 있게 비교적 잘 넣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액션적인 요소,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음악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감정을 고양시키는 음악들이 너무 과용된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만듦새,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영화다,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상업영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의 시각에서 뭐 평가를 해보자면, 서사극으로서의 재미보다는 역사를 소년 만화의 감성으로 표현해낸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좀 역사 자체를 무게를 좀 무거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접근이 오히려 쉽게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영화는 하여튼 명료한 메시지와 다양한 캐릭터들을 훌륭하게 잘 보여주고 그를 잘 모아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영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단점도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하고 좀 소년문화적인 플롯이 너무 이제 좀 싱거워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로 봤을 때는. 근데 뭐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주안점이란 건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뭐 속편으로 이어져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다른 SF라든가 좀 과격하게 원작을 살리겠다고 지나치게 뭐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들도 많은데, 이 킹덤의 경우에는 비교적 소재 자체가 어쨌든 접근성이 쉬운 편이고 역사를 소재로 걸었기 때문에, 물론
그 역사의 실제 인물들과 이 영화나 이 원작 만화가 갖고 있는 건 좀 각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건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흥미로운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킹덤 아직 상영 중일 테니까요. 뭐 그런 점에 참 주안점을 두셔서 챙겨보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듯다. 뭐 킹덤 간단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이상 소마 50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